네, 반갑습니다. 편경자입니다. 오늘은 영상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만 업로드를 시켜드릴 거고 알트코인 추천 또는 전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 코인을 사라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 측에서 어떤 전망이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장을 복기를 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레버리지라고 제가 좀 별명을 붙인 레버 파이낸스입니다. 이 레버 파이는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린 거는 그냥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와중에 뭐 1시간봉 15분봉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롱이 왔을 때 그 타점을 익절을 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반등량이 꽤나 컸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고점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차트고요. 근데 제가 레버 코인을 설명을 드릴 때 이 코인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레버 코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10x 레버리지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갑 형태로 운영을 하지만 결국에는 선물 시장 매매와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방금 눌렀던 버튼에 들어가 보면은 트레이드도 하고 또 랜드, 약간 디파이 형식도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는 아마 수합 형태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코인과 별개가 되는 것은 랜드라고 적혀져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디파이보다는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또는 피를 받아먹는다라는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깊숙이 연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사실 다른 거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화면에 아발란체가 있다라는 말이죠. 아발란체 지금 현재 가격은 130달러, 고점 기준 134달러에서 지금 현재 90%가 하락한 와중에 있습니다. 야, 무슨 이런 차트를 추천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아발란체에서 뉴스를 하나 배포를 했죠. 아바랩스에서 런치를 한다. 코어 모바일 월렛이라고 하는 일종의 크립토 월렛을 하나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지갑 형태가 요즘 나오는 게 그렇거든요. 하나의 체인만 담아놓는 게 아니라 뭐 아발란체도 담고 이더리움 체인도 담고 비트코인도 거래 가능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체인을 응용 가능하게 이 지갑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아발란체에서 만든 지갑은 수합 형태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NFT도 저장이 가능해. 또한 체인 형식을 여러 개로 운영할 수 있어. 아발란체 C체인도 가능하고 비트코인도 거래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제가 뭔지 모르겠고 이더리움 풀, 이더리움 체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뭐 코스모스도 가능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워치리스트도 있고요. 이러한 기능은 예전에 추천을 해드렸었던 시구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아직도 시구파를 애용하고 있는데 왜 시구파를 애용을 하느냐? 일종의 코인들을 거래를 할 때 체인 형식에 따라서 거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나 계열의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솔라나 체인을 써야 되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고 있는 코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뭐 메타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등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각가지 코인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각가지 지갑 형태를 보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22년도 초 또는 21년도 말부터는 좀 다양한 형식의 도전이 존재했었고 그 기술력이 좀 좋았던 게 저는 시구팔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체인 형식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시구팔을 애용하지 왜 다른 것이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시구팔이 망했어요. 가격이 약간 5달러에서 지금 현재 0.25달러 정도에 있고 이 정도면은 95%가 폭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솔라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허점을 노린 게 저는 아발란체가 아닐까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러한 서비스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런 코인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대표들이 지갑 형태를 내놓느냐? 왜 창펑자우가 바이낸스 측에서 트러스트 월렛을 왜 밀고 있냐? 계속 홍보를 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는 지갑 형태가 조금 유리할 것이다. 산업 전반적으로 좀 유리할 것이다 라고 내비치는 것 같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수요가 결국 몰리면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관심이 많아지고 코인의 가격조차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이슈를 가져와 봤는데 아발란체가 크립토 월렛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지금 같은 알트코인이 불리한 장에서 알트코인을 추천하는 게 두렵습니다. 저도. 하지만 우리가 21년도, 22년도에 그렇게 말을 했던 내가 T퓨엘, 세타퓨엘을 2달러, 1달러에 샀다면 그렇다면은 800배, 700배, 1000만 원을 넣고 뭐 50억, 60억을 먹는 상황이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에 대한 연구는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월렛 수준이나 이러한 뉴스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 한 달 지나서 이 값이 내려갔네 올라갔네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실 거면 각종 이슈들은 또한 트렌드는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다음 알트코인을 좀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마음에 드는 변동성이라는 게 선물상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DAR이나 OP코인을 매매를 하면서 숏에 들어가려면은 제 전제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수준에서는 내일 오전까지는 좀 장을 예측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트코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자 영상을 촬영할 때 알트코인 차트 분석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또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코인, 레버코인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윗꼬리를 다시 채워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측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생각이 짧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하는 좀 진입하기 좋은 근거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레버코인에 대해서 숏을 들어갈 거라면은 차트가 왼쪽에 그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RSI 확인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형태가 같아요. 그렇다면 고점을 올려놓은 걸까라는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버리지 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RSI 보면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기회는 한번 지나갔고요. 이 알 수 없는 공간을 매매하지 마시고 그 다음 타점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비트코인 차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하락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상승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영상 짧게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들에 해당합니다. 올라갔을 때만 설명을 한 이유는 저는 좀 방향성을 위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왜 이런 영상을 틀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기억을 하는데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복귀부터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장이 뭐냐? 어제 영상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었던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아마 저항은 18K 부근에 형성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60일 선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8K의 저항이 나온 모습은 4시간 봉에서 짧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거냐 올라가는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항에 맞았기 때문에 크게 내려갔어도 무방한 그런 차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항이라기보다 약간 계단식 횡보를 진행하고 있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차트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저항 구간에 맞들었을 때 크게 더 상승을 하려면은 그냥 털고 다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K까지 올라갈 거 19K까지만 올라가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장 좋은 차트는 좀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저항이 나온 건 맞는데 이 저항 구간을 올려놓는 구간이 이번에 CPI 발표하고 FOMC 일정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약 그런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뚫어내게 된다면은 이 저항은 극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그 전까지는 분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이벤트적인 일이 있을 때 내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전 던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 21선만 주목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하냐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냐가 내일부터 전략 수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막 집중하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관점을 쌓아보도록 하세요. 또 이 차트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인데 장세가 무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비트를 얼마나 들고 있죠? 40에서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고요. 기존의 30% 물량에서 10에서 20%를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어디서 매입을 하느냐? 저는 그 차트가 주봉 차트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방금 봤었던 일봉 차트가 무난하게 21선과 5일선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상승 추세가 안 깨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 상승이다. 뭐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5일선과 21선이 이런 식으로 꺾였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해 줬을 때는 주봉상 크로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주봉상 크로스가 1월 중순 또는 1월 초 이 두 구간에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은 1월 9일과 1월 16일 이 사이에 결정이 돼요. 그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지금의 상승세를 일봉상 계속 유지를 해줬을 때는 1월 초에서 1월 중순에 주봉상 골크로 인해서
모든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보다는 상승세가 좀 줄어들었어. 그래서 좀 약간 느리게 상승을 하면은 방금 봤었던 기간보다는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미뤄지면서 골든 크로스가 좀 미뤄질 것이다. 사실 이러한 매수 관점은 1월에 몰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분석을 할 때는 단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지금 뭐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려놓은 시점 대비해서 조정량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 40%만 되돌려 놓고 거기서 횡보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과 차이가 있느냐?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요. CPI 발표 이후의 상승분 대비해서 이 상승분을 그냥 100%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올렸던 거래대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양봉을 빼낸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CPI에 대한 호재로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건 맞는데 이 가격에 던지고 현재 매도 물량이 이런 식으로 좀 많다라고도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가 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차트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덜 올라갈 거예요. 즉 이 구간의 저항이 좀 센 편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FOMC 발표 때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별 내용 없고 차트도 좀 약간 약세로 빠지게 된다면은 비트코인도 조금은 약세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에서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은 그 포인트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좀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은 데드 이후에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컨센서스 외에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가 발표가 된다면은 강세장 형태를 띠면서 좀 좋은 장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세장 형태의 스토캐스틱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장이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장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대박적인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 일정 또는 예측 그런 것들이 컨텐츠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제 촬영을 할 때 첫 번째 영상 컨텐츠와 좀 중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는 어제 영상이 한 7분 때부터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따로 두 번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채널 들어가셔서 이 창펑자오랑 뽀글이 형이 좀 사이좋게 있는 것, 이 영상 7분 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공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멤버십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 자료를 올려드렸었는데 앞으로 멤버십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부할 사람들은 전부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들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소통방 또는 관점 공유방에 기초 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신 분들 뭐 탈퇴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지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고요. 앞으로는 영상 업로드 없고 영상 삭제한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립니다. 딱 12월까지만 운영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셔도 되고 사실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거의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영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보셔야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알트코인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강조드리지만 이거 홍보 영상 아니니까 가입하지 마세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혜택들이 제가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관점 공유방에 모두 모인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늦지 않게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셔서 입장권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입장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입장하셔서 관점 공유 받고 지금 실시간 이슈 공유 받으시면서 이 무료 선물방 이게 이용하시다 보면은 제가 따로 관점 공유방에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